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이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4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춘천 지역은 주민과 문화예술단체, 지역 대학까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삼척시는 구도심권에는 역사를 테마로 삼척항에는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삼척의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월군의회 윤길로 의장이 의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의회 내 갈등은 물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사람들이 떠나 잿빛으로 변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이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티비 뉴스 강원에서는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춘천 지역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모두 4곳에서 도시재생이 추진 중입니다. 주민들과 문화예술단체, 여기에 지역 대학까지 도시재생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붕에는 기와장이 올라가 있고 벽은 흙으로 만들어진 전통가옥. 이 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빈집이었습니다. 최근 이곳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 활동 공간이 됐습니다. 골목에 있는 오래된 집 처마에는 유리로 만들어진 새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춘천 약사동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춘천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이곳 약사명동을 비롯해 모두 4곳입니다. 저마다 방식과 계획은 다르지만 결론은 잿빛으로 변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반시설에 대한 재생이 주목적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약사명동은 오는 2021년까지 217억 원이 투입돼 문화마을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나 소양동은 오는 2020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역사와 번개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이, 교동 소양동은 오는 2022년까지 167억 원을 투입해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지난달 선정된 좋은 소양동 지역은 오는 2024년까지 284억 원을 들여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심 기능 강화 방안으로 추진됩니다. 저희가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상상 어울림 센터나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또 사업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센터라 그래서 저희가 세명동 주차장에 도서관과 각종 복합시설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에서도 춘천 지역 도시재생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젊음의 상징인 대학만이 갖고 있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구도심 활성화에 접목하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내뿐이 아니라 교문 밖에 저희 교동 앞을 좀 상권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그 학생들의 창업 공간으로 교내 교외에서 머무를 수 있는 학교 앞에 상권도 같이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춘천시는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약사 4구역을 비롯한 낙후된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 추가 추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은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삼척시는 구도심권 역사를 테마로 삼척항 인근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보관입니다.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척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2곳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구도심지인 성내지구에는 관동 제1루 읍성으로의 시간여행을 테마로 주거환경 개선과 대학로 예술거리 조성, 어울림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이로써 삼척시는 침체된 구도심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손님이 있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 동네가 한마디 많이 낙후해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유딜 사업이 뭐니 그게 들어온다 하기 때문에 나도 환영하지. 환영하고 와야지. 그 사업은 뭐 나 좋은 사업이잖아. 삼척시는 이 사업에 162억 원을 투입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해 역사를 테마로 특색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삼척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테마 공간입니다. 바로 정라지구에 조성되는 천년 삼척 아트피아입니다.
이곳은 옛날 조선소로 사용됐던 공장 건물입니다. 삼척시는 이곳에 이색체험 놀이공간을 비롯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삼척항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바이오 어울림센터와 물길을 복원한 시웨이, 아트플레이 캠프가 조성됩니다. 삼척시는 역사적 사료가 남아있는 구도심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삼척의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의 유휴 자원을 재생시켜 갖고 관광 자원으로 연계시키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이 이제 많이 찾아오고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런 공간의 창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의 공예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역에는 새로운 활기가 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척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마중물 사업비 412억 원과 민자 복합개발 사업비 등 모두 3,4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철원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 철원군 원남면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마리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돼지열병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멧돼지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총 22건이며 이 중 철원에서 발견된 것만 8건에 달해 도 방역당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6일 오전 10시 5분쯤 춘천시 신동면에 위치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파편을 맞은 근로자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발파 작업 중에 날아온 파편을 맞은 55살 A씨가 오른쪽 옆구리를 크게 다쳤고 65살 B씨는 팔꿈치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의회 윤길로 의장이 결국 의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된 건데요. 윤 의장은 해임에 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군의회 윤길로 의장 불신임 회의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길로 영월군 의장이 결국 의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불신임안 통과로 의장이 해임된 건 1991년 영월군 의회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윤 의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의장 불신임 결의안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4명 모두 결의안에 찬성해 재적 의원 과반수로 불신임안은 가결됐습니다. 불신임 사유는 총 6가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 의장이 공공연하게 금연 건물인 사무실에서 담배를 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고 또 집행부 인사에 개입해서 가족을 주요 보직에 보내기 위해 인사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의장이 최근 보건소직원과 다른 의원들 간 회식을 문제 삼아 동료 의원들의 위상과 지위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위 6건 중 동료 의원들이 가장 불신임하게 된 동기는 5번째 항으로 함께하는 동료 의원들을 공경에 빠뜨려 심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까지 갈 수 있는 궁지로 내모는 상황이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윤길로 의장은 사무실에서 담배를 핀 점은 인정해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이 내온 그 부분들의 서류를 해서 행정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다 갖추는 대로 바로 할 것이고 민사적, 형사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룰 겁니다. 영월군 의회는 의원 협의 등을 통해 내년 6월까지인 윤 의장의 남은 임기 동안 활동할 새 의장 선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상황으로 곧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사상 초유의 의장 해임 사태로 영월 지역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의원님들 간에 이제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좀 마음을 비우면서 그다음에 이제 군을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파행을 빚은 영월군 의회.
이번 사태가 법정 싸움으로까지 확산될 경우 의원들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도의회 제286회 정례회가 7일 개회돼 37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도의회는 8일부터 도하교육청, 산하기관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당초 예산안을 이번 회기 동안 심의합니다. 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대상 72개 기관에 1000건이 넘는 사전 자료를 요청하고 현미경 감사를 예고했으며 특히 경제건설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다시 불거진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회문화위원회는 도내 5개 지역 의료원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기획행정위원회는 알펜시아 리조트에 설치된 면세점 운영 중단과 면허 반납 사안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월군을 방문한 유료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영월군은 올해 9월 말까지 고시굴과 장릉 등 영월 지역 유료 관광객이 122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7, 8월 여름철 유료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 25만 6천여 명에서 올해 58만여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영월군은 유료 관광객 수 증가는 지역의 관광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영월 국가정원과 드론 산업 기반 조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계속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겨울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 축제가 열렸습니다. 7일 춘천 동부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CJ일로 강원방송이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바자회와 사랑의 이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CJ 방송에서도 많은 후원을 해주셨고요. 정말 많은 이불들을 춘천 시내에 계신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등이 함께 마련돼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모든 중고교생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이 지원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자체와 교복기 지원 사업을 협의해 내년 도내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만 6천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교복 구매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분담률에 의견이 엇갈려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육청이 자체 예산 분담률을 높이기로 해 최종 분담률은 교육청 65%, 도 20%, 시군은 15%로 확정됐습니다. 교육청은 예산 부담이 조금 늘더라도 학생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교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총장 선출 직선제를 도입한 강릉 원주대 제4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회계학과 반선섭 교수와 생명화학공학과 정강현 교수가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어제 교직원과 학생이 참여해 직선제로 실시한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 선거 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득표순으로 2명을 압축한 2차 투표를 통해 1, 2위 순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연구업적물 검증위원회를 거쳐 1, 2위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이 중 1명을 신임 총장으로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강릉경찰서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찰 직원 자녀를 위해 이색적인 응원에 나섰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올해 수능을 보는 직원 자녀 30명을 위해 경찰서 뒤뜰에 있는 감나무 2그루에서 감을 수확해 감 말랭이로 제작했다고 8일 전했습니다. 경찰은 금년 태풍 미탁 등 여러 차례 강풍을 이겨낸 감나무 열매를 활용해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고 직접 화합과 정겨운 직장 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척시가 지역 내 저소득 가구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선발은 모두 10명으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일반 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 가구 자녀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적 우수자이고 특별 장학금은 최근 1년 이내 공인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도 단위 규모 이상 예체능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0일까지 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장학금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보는 뉴스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첫 소식은 따뜻한 소식입니다. 강릉시 강동면 산성구 1리 마을 주민들이 지난 5일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도운 주민들을 위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산성구 1리 지역에는 지난달 3일부터 20일 동안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다녀가고 각 지역 기관과 단체에서 1억 원의 의연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한 달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강릉시와 자원봉사센터 등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과 함께 하루빨리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훈훈한 소식입니다. 어르신들은 추운 겨울에는 연탄과 김장김치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져서 한겨울을 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인제군 새마을회가 지난 6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배추 3,000포기로 김치를 담가서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가정에 전달했는데요. 이분들의 겨울이 이웃의 사랑으로 더욱더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전을 위한 준비에는 과함이 없다고 합니다. 춘천소방서가 7일 춘천장학초등학교 119 소년단원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소방펌프자 등 장비 4대를 동원해 초기 진화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피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훈련이 화재 예방은 물론 위급 상황에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7일 원주시청에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PC 기증식을 열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은 전기재물 조사 등에서 나온 중고 PC 25대를 사회적 보호시설 3곳에 전달했는데요. 앞으로 20대를 추가로 기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따뜻한 마음들이 원주시를 더욱더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에서 빛난 강원 농촌 소식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제2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도내 농촌마을들이 금은동상을 휩쓸었습니다. 정선 더구리 마을이 금상을, 홍천 열목어 마을과 화천 비수구미 마을이 은상을, 평창 봉화 마을이 동상을 수상했는데요. 아름다운 도내 농촌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이번 수상이 도내 농촌에 더욱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인사이드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절기에 맞춘 듯 때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며 도내 곳곳에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점차 풀리겠지만 다음 주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주기적으로 찾아올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영하 1도, 속초 6도, 홍천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 14도, 원주 13도, 강릉 18도로 일교차가 최대 16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다음 주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휴일부터 비가 내리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후 수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 지역도 비 소식이 잦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루 건너 비가 계속되겠고 다행히 잦은 비와 동풍의 영향으로 공기의 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동해 전해상 비가 오겠고 파도의 높이도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